2020년 1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 첫째 날이고요. 얼마 만에 나레이션 녹음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처가댁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살고 처가댁도 서울이어서 지하철을 타고 슝슝 갑니다. 처가댁이랑 가까워서 좋습니다. 요즘 저희는 좀비 드라마에 빠졌습니다. 틈틈이 보고 있는데 심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적당한 중독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기 위해 걸어가는 중입니다. 이미 중독되어 버린 좀비 드라마를 계속 시청해줍니다. 처가댁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내인 유자씨는 들떠 보입니다. 나중에 딸을 낳는다면 유자씨 같은 딸을 낳고 싶습니다. 지하철이 막히지 않아서 금방 도착했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점심을 같이 먹을 예정인데 횟집에서 싱싱한 회를 사가려고 합니다. 유자씨는 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장인 장모님께서 좋아하시니까 사가자고 합니다. 이런 효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인 어른께서 이 치료를 하셔서 고기보다는 입에서 살살 녹는 회 쪽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아무튼 저는 회를 좋아하는 편이라 다행입니다. 장인 장모님과 식사를 마치고 이마트에 갑니다. 아직 장인 장모님 앞에서 카메라를 꺼내는 건 조금 부끄러워서 같이 있을 때는 촬영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이마트에 가는 건 백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쓰던 백팩이 고장이 나서 진작에 샀어야 했는데 미루고 미루다 이제야 가게 됐습니다. 오늘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끔 먹는 족발이나 치킨은 안 아까운데 옷이나 가방 종류를 사는 돈은 왜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마트에는 많은 종류의 가방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무난해 보였지만 제 마음을 움직이는 가방은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바이지만 가방을 사지 못하고 다시 처가댁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지독한 절약 습관은 가끔 비효율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게 올바른 절약 습관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런 제가 싫어질 때도 있지만 고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왜 그러고 사냐고 묻는다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의 습관 중에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을 돌아본다면 조금 이해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가방을 사지 못해서 유자씨는 조금 아쉬워하는 눈치입니다. 이런 남편이라 조금 미안한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경제적 자유를 잃어서 펑펑 쓰는 멋진 모습의 남편이고 싶습니다. 처가댁으로 돌아가는 길에 좀비 드라마를 이어서 시청했습니다. 적당한 넷플릭스 중독은 대중교통을 극장으로 만들어줍니다. 집에 올 때쯤에 비가 조금 왔는데 장인 어른께서 자동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같이 들면서 어서 테슬라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테슬라 가격이 자꾸 올라서 영영 사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설날 아침이기도 합니다. KTX 예매에 실패해서 명절 당일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몸만 내려갔을 테지만 편집도 해야 되고 일할 것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편집 장비들을 잔뜩 챙겨가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일하는 멋진 내 모습에 반하기도 하면서 노트북이랑 이것저것 챙기는 게 아주 귀찮기도 합니다. 백팩이 없어서 유자씨 백팩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역시 어떻게든 어제 샀어야 됐나 봅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역으로 갑니다. 유자씨는 아침부터 귀엽고 저는 아침부터 피곤해 보입니다. 6살의 나이 차이 때문인지 그냥 원래 그렇게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자씨가 제 아내라서 다행입니다. 유자씨 쪽도 같은 생각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유자씨가 따뜻한 음료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유자 쌍화라는 음료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커피 중에 제일 저렴한 커피를 골랐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코로나여서 같이 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챙겨온 노트북을 펼쳐줍니다. 편집을 하기에 자리가 매우 비좁았지만 그토록 바라던 디지털 노마드 같은 느낌을 위해 꾸역꾸역 펼쳐봅니다. 열차가 출발을 하고 저도 일을 시작합니다. 브이로그 영상 편집 전에 영감을 위해 다른 브이로그 영상을 한 편 때려줍니다. 지금은 가수 강민경님의 브이로그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랑 너무 다른 일상이기에 참고할 만한 부분은 없지만 가끔은 색다른 자극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아무튼 대전까지 오는 1시간 중에 50분은 영감을 위해 유튜브를 봤고 10분은 편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왜 공부를 못했는지 대충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대전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노트북을 세팅하고 치우는 시간이 편집한 시간과 비슷한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부끄러우니까 유자씨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과학의 도시이기도 하고 노잼 도시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추워. 묻었어. 다리가 추워. 묻었어. 다리가 추워.
대전역 한편에 중소기업 제품을 모아둔 가게가 있었습니다.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마음에 드는 제품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요양원 들어가기 전에는 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집에 가기 전에 성심당에 들렀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많지만 명절에는 더 많은 편입니다. 저를 포함한 명절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수많은 불효자들이 빵 쇼핑을 하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꽤나 있어 보이는 구성으로 부모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사와도 된다고 하셨지만 고지고대로 듣지 않도록 합니다. 집에 갈 때는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조금 춥기도 했고 차 타고 고향집에 오는 멋진 아들처럼 보이고 싶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먼저 드셨다고 하셔서 둘이 먹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서울에 가져갈 때 가져가라고 고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당분간 반찬 걱정은 없겠습니다. 매번 듣는 설명이지만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실에 못 보던 실내 자전거가 생겼습니다. 튼실한 하체를 위해서 부모님께서 자주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체가 두툼해야 좋다고 하는데 날이 갈수록 부모님 다리가 얇아지시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버지께서 손수 핸드폰 거치대를 설치하셨다고 하셔서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신 아버지답게 찰떡같은 위치에 핸드폰 거치대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다리 피지컬을 위해 사이클을 타면서 피지컬 갤러리의 콘텐츠를 감상해 줍니다. 점심을 먹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다 스터디 카페에 왔습니다. 학창시절에 죽도로 공부를 안 하던 30대 아저씨는 20년이 지나 명절에 일을 하러 스터디 카페에 왔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만큼 직장인이 되고 일을 더 하게 된다고 누군가 알려줬다면 말하다 보니 고등학교 때 누군가 말해줬던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제 탓입니다. 그래도 회사 일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다행입니다. KTX에서 했던 노트북 세팅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아내인 유자씨도 일이 많아서 일할 것들을 챙겨왔습니다. 냉장고를 둘러봅니다. 냉장고 안에 내 사랑도 있고 레모네이드도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 비용이 아깝지 않게 커피도 한잔 해줍니다. 나중에 큰 집에 살게 된다면 제빙기는 꼭 설치하고 싶습니다.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편집을 해줍니다. 스터디 카페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집중력이 좋아진 기분이 듭니다. 편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리를 합니다. 스터디 카페에는 저랑 유자씨 말고 공부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는 거라고 다가가서 말해주고 싶었지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용히 스터디 카페를 나왔습니다. 아무튼 낯선 누군가에게 부끄러움 없이 말을 걸기에는 연륜이 조금 더 쌓여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모는구나. 안돼. 저녁은 떡국과 갈비입니다. 오늘 저녁을 먹고 하룻밤 자고 내일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기차 예매를 애매하게 해서 애매한 시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배불리 먹고 일찍 자야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다락방을 구경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살았었는데 다락방이 있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보물 창고가 따로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부끄럽다고 찍지 말라고 하셨지만 유튜버인 아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와. 에? 우와. 이게 뭐야? 다락뿐만 아니라 지하실이 있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유튜브 각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제가 밟고 지나다니던 바닥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이 있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튜버로서 안 들어가 볼 수 없어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조금 무서워 보입니다. 자꾸 악플다는 분들은 까불면 잡아다가 여기 가둬놓을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저희 집 지하실 보증금 100에 월세 5만원에 모십니다. 소리가 아주 잘 울려서 휘파람 연습실이나 개인 노래 연습실로 쓰시기에 적당한 공간입니다. 명절 마지막 날 새벽 5시 반입니다. 대전역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기차를 적절한 시간에 예약했으면 대중교통이 있었을 테지만 어쩔 수 없이 겸사겸사 택시를 이용해 줍니다.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거니까 너무 편한 거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우리 미라클 모닝 성공했어요. 미라클? 미라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닝은 모닝이다. 아, 요즘에 다 바닥에 이런 횡단보도 이런 게 다 있구나. 오,
남편 쓰러져. 내 집 가봐. 아이고 내 반찬 가봐. 어머니께서 그 프라이팬 하나 주셔가지고 안 쓰는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하나 주셔서 가져왔습니다. 저희 집에 프라이팬이랑 냄비랑 있는데 약간 그 볶음 요리 할 때 쓸 것 써야 될 말도 안 나네. 볶음 요리 할 때 쓸 김밥 천국에 미라클 모닝너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밤 7시 같다. 기차를 기다리면서 강제 미라클 모닝의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다음에는 제때 기차 예매를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기차를 타러 갑니다. 평생 무궁화호만 탔는데 이제 KTX에 익숙해져 갑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 정리를 하고 너무 졸려서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이거 문 열 때 조심해서 열어야겠다. 쏟아질 것 같다.